다음은 도매상과 대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매상은 재판매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 고객의 판매 행위를 하는 상인들이다. 이 사업을 하는 고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점포의 분위기라든지 장소, 즉 입지, 진열 등의 특별히 구애받지 않는다. 상권이 크고 거래 단위도 크고 무슨 단지를 형성해서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도매상의 어떤 기능으로는 이제 물류 기능, 즉 수송과 보관 같은 물류 기능, 소유권 이전 기능, 촉진 기능, 금융, 구색 맞춤, 위험 부담, 시장 정보, 협상, 주문, 지불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도매상의 유형으로는 도매상 앞에서 이야기한 도매상의 기능들을 완전히 다 하는 완전 기능 도매상과 일부 기능을 생략하는 한정 기능 도매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기능 도매상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잡화 도매상, 단품종 도매상, 전문 도매상. 우리가 이제 앞에서 소매상에서 소매상을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잡화점, 한정품점, 단품종점, 전문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한정품점은 생략을 하고 도매상에서는 잡화 도매상, 도매상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방구 도매상의 경우에 이제 말은 도매상이지만 여러 가지 상품을 다 취급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도매상은 단품종 도매상이죠. 한 가지 종류만 취급을 한다. 그 다음에 전문 도매상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종류도 다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품목만 취급한다든지 특정 상표의 제품만 취급을 하는 그런 도매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정기능 도매상은 먼저 이제 현금 무배달 도매상, 말 그대로 현금 거래만 하고 배달을 안 해주는 도매상. 외상이나 배달을 생략하는, 대신 가격은 좀 더 싸게 파는. 그래서 금융기능과 배달기능을 생략을 하는. 그래서 이제 한정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럭 배달 도매상은 이제 트럭 도매상 또는 트럭 배달 도매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점포가 따로 없고 트럭 자체가 점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럭 도매상은 대개 이제 2차 도매상입니다. 영세한, 즉 1차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와서 지방의 시골의 소규모 소매상들 대상으로 도매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트럭에다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싣고 다니면서 도매 행위를 하는, 그래서 점포가 따로 없는 그런 도매상이 되겠습니다. 직송 도매상. 직송 도매상은 직접 배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관 기능을 생략하는, 물건을 보관하지 않는다. 직송 도매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석유, 석탄, 철강, 시멘트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석유, 석탄, 철강, 시멘트 이런 것들은 제품의 특성이 어떻게 되죠? 부피나 무게가 무겁습니다. 물건을 한 번 싣고 내리는데 어떤 수송을 하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 싣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송도매상은 생산자에게 물건을 사서 물건을 자기가 가져오지 않고 생산자 창고에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이제 소매상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은 생산자 창고에서
소매상 창고로 직접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 기능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뭐 주변에 석유 도매상이라든지 무슨 시멘트 도매상들 보면은 조그마한 사무실에 사장 하나, 무슨 뭐 여직원 한 사람, 그게 다입니다. 뭐 특별히 물건을 샘플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사무실은 아주 작지만 그 매출액 외형은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반 중개인. 선반 중개인은 선반 임대 도매상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매상의 진열장, 선반을 일부분을 임대해서 도매 행위를 하는, 판매 행위를 하는 도매상입니다. 어떤 상품은 특히 이제 아주 뭐 신제품이거나 매출이 저조한 상품의 경우에 소매상들이 그 물건을 취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품들만 모아가지고 도매상이 소매상의 선반을 임대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소매상의 입장에서는 도매상한테 임대 준 선반에 있는 상품들은 뭐 잘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관계없죠. 도매상으로부터 선반 임대료를 일정에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것이고, 우편 주문 도매상은 말 그대로 이제 우편으로 주문하고 배달하는 그런 도매상인데, 뭐 요즘은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매상의 추세는 요즘은 이제 이런 대규모 소매상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백화점, 뭐 체인스토어, 할인점, 슈퍼마켓 이런 점포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도매상 배제 현상이 자꾸 진행됩니다. 즉 생산자와 소매상이 직접 거래를 하고 중간에 도매상을 안 끼우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 배제 현상이 점점 심화돼서 도매상이 없어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지금 표는 서울의 어떤 이제 중요 도매상이 있는 지역 내지 시장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문구류를 싸게 좀 살려고 한다면, 문구 도매상이 창신동에, 즉 동대문에서 저 신설동 쪽으로 조금만 가다가 그게 문구 완구 도매상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라든지 이제 방산시장이나 뭐 광장시장, 남대문시장 쪽에도 뭐 좀 있겠지만요. 그래서 뭐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리상. 자, 우리가 상인 중간상은 상인 중간상과 대리 중간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도매상, 소매상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소유권을, 즉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은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소매상한테 팝니다. 소매상은 생산자나 도매상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팝니다. 그게 상품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제 물론 뭐 일부 품목들은 아닐 수가 있긴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대리 중간상이라는 것은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거래가 성립되도록 도와주기만 하고 중간에 그야말로 수수료를 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인 중간상이 취하는 이익의 형태를 마진이라 그러죠. 영어에서는 마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대리 중간상이 취하는 이익의 형태는 커미션, 수수료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중간상의 유형은 거간, 객주, 판매 대리상, 구매 대리상, 수출입 대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거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간이라는 표현은 좀 잘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브로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브로커. 이 브로커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만 해주고, 예? 그 거래가 잘 성립되도록 연결만 해주고, 거래가 성립되면 양쪽에서 동시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거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부동산 중개인, 복덕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브로커는 보통 여러분들 일반에서는 잘 볼 수가 없고요. 뭐 가락시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어떤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만 해주고 양쪽에서 동시에 수수료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객주는 판매자의 위탁을 받아서 판매자를 대신해서 판매를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립되면은 판매자에게서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구매자한테는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판매 대리상이 판매자의 어떤 마찬가지로 판매 대리상, 판매자의 어떤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대리해 주는데, 판매 대리상은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생산자의 어떤 전 상품을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데 비해서 객주는 일시적으로 또는 일부 품목만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대행을 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판매 대리상과 객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매 대리상은 말 그대로 이제 구매를 대행을 해주죠. 구매를 대리를 해준다. 수출입 대리상은 특정 기업의 수출입을 대행을 해준다. 자, 그래서 이런 대리상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